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판 구조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들의 상호작용, 상호운동에 의해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판구조론. 판구조론은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각종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한다. 조금 있다가 이 상대적인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럼 먼저 판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판의 구조. 그러면 먼저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다. 그랬을 때 지구의 겉껍데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각이라고 한다. 지각. 그 다음 양파 껍질 벗기듯 혹은 귤 껍질 벗기듯 지각을 벗겨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멘틀입니다. 멘틀은 쭉 이어져서 지하 약 2,900km까지 이어집니다. (2,900km까지) 그리고 멘틀 아래에는 뭐가 있다? 외핵이 있고 그 아래에 내핵이 있다. 자, 외핵과 내핵의 경계는요 약 5,100km, 지구 중심에까지의 거리는 약 6,400km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지구 내부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눴어요. 네 개로 나누는 구분 기준이 뭐예요? 구성 성분과 상태. 좋습니다.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그러나 둘 다 NiFe층이죠. 우리가 흔히 니페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나누었다. 혹은 지진파 속도 불연속면으로 나누었다. 실제로 이 층의 각각의 경계를 밝히는 방법은 다 지진파 연구로 이 경계를 밝혀냈어요. 특히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밝혀낸 사람이 모호로비치치라는 사람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우리는 여기를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 그리고 2,900km 지점은 구텐베르그면, 그 다음에 5,100km 지점은 레만면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 정도. 그런데 여기서 지각은 알아두세요.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어져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어지는데 대륙지각은 평균 두께가 훨씬 두꺼워서 35km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해양지각은 매우 얇아서 평균 두께가 5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처럼 두께가 차이 나는 결정적 이유는 대륙지각의 밀도가 작아서 훨씬 두껍고
해양 지각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두께가 얇다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호면의 깊이는 대륙 지각일 때는 더 깊고 해양 지각일 때는 쭉 올라와서 얕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는 판구조론적인 견해에서 볼 때, 자, 좀 더 지진파 연구를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지구 내부를 다시 나눴는데, 자,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약 100km까지 여기 사이는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합쳐서 이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로 분석해보니 딱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암석권. 당연히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암석권이 좀 더 두껍다.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쪽은 조금 더 얇다. 이렇게. 평균이 100km이다. 아까 100km라는 숫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100km. 그런데 이것을 단면으로 볼 때는 암석권이라고 그러는데 지구 겉표면 축구공으로 말하면 떠덕떠덕 붙어있는 거. 판으로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판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플레이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진파를 분석했을 때 갑자기 어떤 구간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구간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느린 구간, 그래서 저속도층이라고 하고요. 그 구간은요, 지하 약 400km까지. 400km까지. 이 구간을 색깔을 칠한다면, 이렇게. 이 구간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해서 저속도층.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거나 용융 상태에 상당히 가깝다. 고체예요, 고체. 멘틀 물질이니까 고체예요. 그런데 마치 가열되어진 플라스틱처럼 말랑말랑하다. 유동성이 있다 이거예요. 고체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말랑말랑하다라는 의미의 연약권이 되겠습니다. 연약권. 그리고 이 부분이 액체의 성질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이 부분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이 대류에 의해 그 위에 얹혀져 있는 판이 움직이면서 각종 지각 변동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바로 400km를 경계로 해가지고 모호면까지 이 사이의 구간을 상부 멘틀이라고 해요. 상부 멘틀. 그러면 여기 400에서부터 그 밑으로가 하부 멘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상당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된가요?
여기까지가 400이니까 그 아래에 한참 내려가야 2900 나오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암석권은 뭐라고 하느냐? 암석권 혹은 판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약 100km까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합쳐서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과 판의 상대적 움직임으로 각종 지각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판의 상대적 움직임 했을 때 판의 경계, 판의 경계는 성격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멀어지는 발산, 모여드는 수렴, 어긋나는 보존. 이렇게. 자, 먼저 판의 발산 경계, 그 다음에 판의 수렴 경계, 그리고 보존 경계가 있다. 그랬을 때 발산 경계로는 해령과 그 다음에 열곡대가 있다. 그 다음에 수렴 경계는 해구와 호상열도, 해구와 습곡산맥, 또 습곡산맥 이렇게 있다. 그리고 보존 경계로는 변환단층이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습니다. 발산 경계는 판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판의 움직임이 말 그대로 서로 멀어지는 이런 경계를 발산 경계라 하고, 수렴 경계는 반대로 모여드는, 충돌하는 그런 경계를 수렴 경계, 그 다음에 보존 경계는 생성소멸 없이 서로 어긋나는 이러한 경계를 보존 경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판 구조론에서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있어요. 운동. 그러면 그게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판의 경계가 있다. 이때 여기서 판의 속도를 보는데 보세요. 여기는 화살표가요 짧아요. 근데 여기는 길어요. 여기서 화살표의 길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동 속도가 다르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화살표가 긴 쪽이
빠르다가 되겠죠. 자, 여기는 느리다, 여기는 빠르다, 이렇게. 그러면 판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비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둘은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발상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빠르다가 되고 여기가 느리다가 되면 반대로 수렴 경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빠르다가 되고 여기가 느리다이면 어떻게 될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빠른 차에 타고 있으면 느리게 간 차가 추월당하며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 이거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발산도 되고 수렴도 되고 보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 움직임인데,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생각보다 복잡해지죠. 그리고 길고 짧은 걸 다 비교해봐야 되니까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상대적 움직임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할까?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이런 것도 이런 것으로 대표해서 다 표현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죠? 그래서 판의 경계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거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살펴보자. 자, 판의 경계 이 그림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딜까? 당연히 우리나라 부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봅니다.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크게 해가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여기서 부분적으로 살펴보자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살펴보자. 자, 여기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가 태평양판이야. 태평양판과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과의 충돌로 해양과 대륙판의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둘 다 해양판이에요. 충돌, 수렴 경계입니다. 그런데 잘 언급하지 않지만 여기도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인데 필리핀판 또한 해양판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둘은 거의 같아, 성격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인데 필리핀판이 밀도가 더 작아요. 그럼 여기하고 또 비슷해? 결과적으로 모두 수렴 경계, 해구와 호상 열도가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부분, 바로 인도 아래쪽에 있는 인도와 유라시아판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기 있네요. 여기 잘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이탈리아 위에가 모자 덮듯이 여기 덮어버리듯이 여기 딱 덮여 있어. 무슨 산맥? 알프스 산맥. 이렇게. 자, 그러면은 두 개. 여기하고 여기 두 개는 둘 다 수렴 경계이다. 수렴 경계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발산 경계로는 주로 여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여기 아까 나스카판과 태평양판이 생겨나서 양쪽으로 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니까 여기도 좀 발산이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쭉 다 발산이에요. 이렇게가. 그 다음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부분. 두 화살표가 양쪽으로 어긋나고 있죠. 여기가 대표적인 보존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산 안드레아스, 샌 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입니다. 영화 산 안드레아스 있죠? 대규모 지진에 대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로 그리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합니다. 상승을 하면 압력이 증가해 감소해? 상승을 하면 자, 물속에 깊이 잠수하면 수압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깊이 있다가 위로 상승하면 수압이 감소하죠. 네, 압력 감소.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용융이 이루어집니다. 용융, 액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융. 그렇게 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마그마가 생성된다. 용융. 그리고 그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화산 폭발을 일으켜. 뚫고 올라와. 그리고 이게 식어서 굳어지면서 양쪽으로 이동해 간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륙지각을 만나면은 아래로 들어간다. 양쪽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여 양쪽으로 발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이 부분을 색깔이 왜 이래? 이 부분을 해령이라고 한다. 령자가 대관령, 한계령 할 때 령자. 그래서 산맥에 태백산맥. 그래서 이 부분 물속에 있는 산맥이라고 해서 대양저 산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여기 산봉우리와 산봉우리가 두 줄기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다. 여기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균열, 갈라지는 곡,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멘틀 대류가 상승합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새롭게 해양지각이 생성되며 양쪽으로 멀어지는
발산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산 활동 매우 활발하다. 지진 주로 천발 지진입니다. 신발 지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양지각이 쭉 이동하다가 대륙지각을 만나게 되면 여기에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수심 6,000m 이상의 깊은 골짜기, 이 부분을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 그리고 대륙과의 충돌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해요. 그래서 해구 가까운 곳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하지만 점차 대륙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해양판으로 갈수록 깊어져서 쫙 깊어질수록 신발 지진까지 쭉 분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마찰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용융이 이루어져요. 이 용융이 또 올라오다가 또 여기 붙어. 그리고 여기 위가 또 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올라와서 붙고 이게 또 일부 용융돼서 이게 올라온다. 이렇게 아까 색깔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용융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산 폭발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수면위까지 노출되면은 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구 따로 호상열도 따로따로이지만 실은 따로따로이지만 얘를 한 세트로 같이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를 한 세트로 보고 이 지역은 해령과 대비가 될 것이다. 여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이고 생성된 해양판이 쭉 이동하여 해구에서 소멸이 되고 대륙과 충돌하는 수렴 경계이다. 이렇게 대비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서는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지진, 천발 지진에서부터 신발 지진까지 고루 분포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판이 해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첫째, 해양지각의 연령이 어떻게 돼? 연령 증가한다. 두 번째,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세 번째, 수심이 증가합니다. 대체적으로 해령 쪽은 3000m급인데 해구 쪽으로 갈수록 6000m급에 가까워집니다. 해구는 6000m보다 깊은 골짜기. 그래서 이렇게 그림 아슬아슬하지만 살짝 기울어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것까지 있어. 얼마나 제가 섬세한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입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해령에서 발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발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여기가 해령. 그런데 여기에서 해령에서부터 여기 쪽에 있는 해령까지 직각으로 자르는 이 부분에서는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주. 왜? 요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서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만 있다. 여기는 판과 판의 마찰인데 100km 이내지.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변환단층. 그런데 여기는요, 이동 방향이 같아서, 또 이쪽도 역시 이쪽은 이동 방향이 같아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 변환단층 보존 경계에서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속도가 다르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과 같아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도가 매우 적다. 그래서 주로 판의 경계는 해령과 해령으로 직각을 자르는 변환단층을 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기는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거나 해양과 해양이 충돌했을 때 그림처럼 호상 열도와 해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수렴 경계 이야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륙과 해양이 충돌할 경우, 다시 대륙과 해양과 해양일 때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데, 자, 대륙과 해양이 만들어질 때 습곡산맥과 해구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이때 만들어진 습곡산맥, 예를 들면 안데스 산맥이 있다.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그때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해양과 해양이 갈라지면서 해령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대륙과 대륙이 갈라지면서 좁은 골짜기를 만드는데 이것을 열곡대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프리카의 동쪽, 양쪽으로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열곡대는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큰 강이나 호수가 분포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다와 연결되면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좁고 긴 바다가 만들어지고 결국 가운데 해력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멀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과 대륙이 충돌했을 때 해구와 습곡산맥을 만들거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해양과 여기가 해양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를 대륙판이라고 해도 돼요. 결국 왼쪽이 밀도가 더 작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해구와 호상열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변환 단층이 존재하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수렴형 경계에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가 있는데, 자, 섭입형은 하나가 파고든다는 이야기예요. 해양판과 대륙판, 혹은 무거운 해양판과 가벼운 해양판이 만났을 때 무거운 해양판이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섭입형 경계. 근데 대륙과 대륙판은 가벼워서 파고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 들어가면 싶더니 밀려 올라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충돌형 경계로 보통 습곡선맥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배웠던, 잠깐 읽어보라고 했는데, 자, 발산, 수렴, 보존, 그리고 지각변동, 해령과 열곡대, 해구와 호상열도 습곡선맥, 변환단층 다 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6회가 되는데 24강이 되어서, 이 우공비 책 2권에 있습니다. 이제 책이 달라져요. 수고하셨습니다.